왜 굳이 한국에 가야 해? 일본과 중국만 해도 충분히 배울 게 많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 한국은 가지 말자고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를 뭐하러 가냐며 소리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에서 시각연구학과 VS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에밀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뛰어난 교수진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로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그 명성은 말하면 입 아플 정도예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역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셨고 의사로 재직 중이세요. 아버지를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 의대는 아니지만 제 꿈을 펼치기 위해 하버드에 입학했어요. 하버드에서 시각과 환경, 미디어, 아트 등을 다루는 시각 전공을 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예술학과여서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하지만 한 분야만 깊게 탐구한다고 전문가가 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학과인 부전공을 결합하기로 했죠. 두 가지를 살리는 데엔 체력적으로 쉽진 않지만 하버드를 들어오는데도 충분히 피나는 노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동아시아 문명학과는 방학 동안 1년에 2차례 정도 아시아 문화를 탐방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연히 상위 10% 안에 들어야 탐방이 가능하죠. 그 무리 중에 일본에서 온 아이카라는 친구가 있어요. 무턱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자며 주장했죠. 어릴 적부터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이카는 일본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온 걸로 알아요. 아이카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며 궁금하면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보라고 들먹였어요. 우린 아시아권 어느 나라를 갈지 서로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아이카는 자신이 가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참견을 했어요. 무조건 일본 도쿄부터 가라고 일본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오는 게 재밌을 거라며 추천했죠. 가서 음식 문화도 체험하고 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한 친구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사라라는 친구가 한국은 어떨까? 라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블랙핑크와 한국 드라마 광팬이었던 거죠. 아이카는 미안하지만 한국을 가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다녀와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에 조금 당황했지만 분위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 어딜 가든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친구들은 지도 검색을 하며 그래도 좀 더 큰 나라로 가보자며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다가 결국 우리는 아이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이카는 기뻐하며 우리가 도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면 좋을지 팁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흥분된 마음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아이카가 추천한 전통적인 일본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어요. 메뉴를 보며 무엇을 시킬지 고민하던 중 우리는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각자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라가 반찬이 적다고 느껴 추가 반찬을 주문했어요. 사라는 마치 아시아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아들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추가 반찬에 대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 것이었죠. 사라는 당황하며 말했었어요. 추가 반찬에 돈을 내야 하는 거야? 한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식당 주인은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추가 반찬도 메뉴의 일부로 간주돼서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일본입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꺼냈는데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모았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우 낯설었죠. 다행히도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한 식사 중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주변에 일본인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사라가 갑자기 여기서는 음식을 소리 내지 않고 먹는 게 예의야? 라고 물었어요. 식당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일본에서는 식사 중에 조용히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그렇죠. 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화와 웃음이 식사의 일부였지만 일본에서는 조용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식사 문화가 있었죠. 우리로선 굉장히 답답 그 자체였죠. 식당을 나서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문화 충격이야. 사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도 여행의 묘미겠지. 한국은 다르다고 난 믿고 있어.
드라마에선 그렇지 않거든. 그런 문화 충격은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유명한 포토스팟에서도 이어졌어요. 우리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어 유명한 포토스팟을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포토스팟에 도착하자 한 명씩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 정부가 그곳에 가림막을 설치해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려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리는 인산이네였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단체가 일본인과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들은 가림막 설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일본인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왜 가림막을 설치했냐고 중국인들이 단체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다른 중국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일본인 관계자는 이러한 광경을 많이 봤는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자꾸 그렇게 시끄럽고 소란을 피운다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맞대응을 했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주변 일본인들은 단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그 누구도 싸움을 중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개입해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관심한 반응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라가 속삭였어요. 일본에서는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문화인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접 겪으니 정말 당황스럽다. 그때 키가 크고 잘생긴 한국인이 등장했어요. 그는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싸움을 저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여기 관광객인데 서양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그는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호소하며 싸움을 멈추도록 설득했어요. 우리 일행은 그의 용기와 당당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라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멋있다. 저 한국인. 정말 대단해. 그렇게 싸움이 진정되자 우리는 그 한국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멋지게 해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여러분도 여행 중이신가요?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소개를 하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혼자 여행 중이에요. 내일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사라는 그의 여행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친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혹시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곳을 많이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의 친절함과 배려심 덕분에 우리는 일본에서의 첫날을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민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어요. 사라는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한국에 가면 꼭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냥 내일 한국으로 가볼까? 어차피 여기서 멀지도 않으니까 한국으로 가자. 사라가 말했고 우리 모두는 사라의 제안에 동의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자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음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어요. 저녁 비행기라 시간이 많이 남아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도쿄의 거리를 거닐다가 우리는 아기자기한 카페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사라가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카페 구석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폰을 충전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카페 사장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와 얼굴을 찡그리며 우리를 쳐다보더니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도둑이라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우리는 순간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사라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충전기를 뽑았지만 사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카페에서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사라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경험은 또 한 번 일본과 다른 문화를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각자 휴대폰 배터리를 아끼며 나머지 시간을 보냈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사라와 우리는 민준의 친절함을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했어요. 도쿄에서의 문화 충격과 난관을 넘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라는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안심하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우리는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나리타 공항은 낡고 복잡한 느낌이었고 우리는 공항 내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어요. 특히 한 번은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 게이트를 찾느라 헤매다가 직원의 안내가 불친절해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반면 인천공항은 넓고 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공항 내에 무료 와이파이도 신속하게 연결되었고 곳곳에 휴대폰 충전소와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직원들 역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에 반해 도쿄에서 와이파이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공공 와이파이가 아니라서 사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지도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에 동감하며 도쿄에서의 와이파이 불편함을 공감했어요. 심지어는 와이파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보려 했지만 높은 요금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결국 포기했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맞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지도를 확인하거나 음식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나도 공감하며 말했어요.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여행을 시작하는 게 다행이에요. 사라가 자신있게 우리를 이끌며 말했어요. 봐, 여기는 정말 편리하지. 이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우리는 공항에서의 첫 인상이 한국 여행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달리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이러한 경험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이드가 되어줄게. 한국의 멋진 곳들을 다 같이 탐험해보자. 우리는 사라의 자신감에 힘입어 공항을 나서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지금이 밤 11시인데 지하철을 탄다고? 우리는 걱정스러워 사라에게 말했고 미국 지하철에서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어요. 미국 지하철은 밤늦게 이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나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사라와 함께 지하철을 탑승했고 그 순간 우리는 경악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지하철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미국 지하철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한국의 지하철은 안전하고 평화로웠어요. 이런 경험이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지하철을 타면 경계심을 갖고 다녀야 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경계심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목적지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여 출구로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져 자정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활기가 넘쳐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이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활기차 보였고 식당들은 영업 중이었어요. 불빛이 꺼지는 대신에 더욱 빛나는 가게들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각종 음식과 상품들을 파는 가게들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길거리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이 깊어지면 거리는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라가 미리 알아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한국식 소고기를 구워주는 집이었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 소고기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문화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의 고깃집은 술과 함께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우리는 경악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것을 그대로 주문했고 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찬들이 나오는 것에도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했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을 왔으니 돈을 쓰고 즐겨야 한다고 서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구워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도 가게 직원이 나와서 고기를 구워주었죠. 가위를 이용해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랐고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노하우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어제 도쿄에서 만난 민준이었어요. 우리는 놀람과 놀라움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죠. 어떻게 여기에 왔어? 놀라면서 물었고 민준은 사라를 쳐다보며 사실 사라가 여기 올 거라고 미리 귀뜸해줬어. 나도 오고 싶었고 난 오늘 아침에 일찍 한국으로 왔거든. 그리고 집도 여기 근처야. 사라만 빼고 우리들은 반갑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민준과 우리 일행은 어제 있었던 도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틀의 도쿄 일정이었지만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를 서로 나눴어요. 도쿄는 너무 조용하고 불편했으며 인터넷 연결도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죠. 고기가 다 익어갔어요. 우리는 한우를 맛보면서 감탄했어요. 한우의 부드럽고 진한 맛에 입안이 가득 차며 그 특유의 고소함과 함께 입안에서 실감이 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소고기 한우의 풍미를 만끽하며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즐겼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무르익어가고 배도 점점 불러왔어요. 하지만 그때 우린 가게 직원의 말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직원이 우리 일행에게 식사는 뭘로 하시겠어요?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일행은 모두 놀라 네? 뭐라고요? 라고 얘기했고 옆에 있던 민주는 박장대소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식사를 충분히 했고 배가 부른데 직원이 식사를 또 권하니 말이 안 된다고 우린 놀랐던 것이죠. 민주는 잠시 직원과 얘기를 하더니 또 몇 가지 메뉴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냉면과 된장찌개 그리고 밥이 나왔죠. 우린 정말 많이 놀랐어요. 마치 코스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요리가 나오면서 식사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민주는 된장찌개와 냉면 요리에 대해 설명하며 고기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린다며 추천해 주었어요. 우리는 민준의 리드에 따라 기쁘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한 이 특별한 한국 문화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민준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졌어요. 더불어 민준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 일행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민준의 설명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다른 이를 돕는 의식,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민준의 언급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진짜로? 사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외국인이 와서 애국심이 더 커진다니. 민준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한국은 어려운 역사를 거쳐왔고 그만큼 국민들끼리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게 되면 그 애국심이 더욱 커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외국인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의 다채로운 면모를 더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에밀리의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이 에밀리와 친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니 기쁩니다. 이번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꿀감동 TV였습니다.